네, 자,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계속 이제 시장이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만기를 네. 우리 내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대표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분기마다 오는 내마니의 날이 또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내마니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조금 더 부가적인 옵션이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당장 FAD 페이지북 발표 있죠. 그리고 내일 ECB 통화정책도 뭐 예고는 했지만 또 발표가 있고, 그리고 9일 날 또 유럽연합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좀 더 크게 이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하고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가 바로 하루 앞이라서 뭐 변동성이 크더라도 하루 만에 이제 마무리 되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큰 시장은 오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가 또 관건인데 저희 네. 어제도 얘기를 해서 뚜렷한 결론은 아직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팀장님이라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연준의 이제 FOMC가 그 다음 주에 물론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있다 보니까요. 조금은 더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20일에 이제 FOMC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크로 이슈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을 바라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20일까지의 변동성을 좀 감안한 전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따가도 말씀하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확실한 매출이 나오는 리오프닝 자동차 뭐 신재생 쪽은 있다면 들고 가고 좀 솎아내는 전략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9월 20일 FOMC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어떤 섹터일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할 텐데 네. 다음 이슈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진짜 막자 탈 때다라는 토론이 또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열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K반도체가 위기다. 네.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위기입니까? 보통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보수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약간의 위기의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해가 반도체 성장률이 26.2%였거든요. 올해가 원래 16.3%를 예상했는데 13.7%까지 떨어졌고 하반기 예상은 8.2%까지 떨어진다는 예상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네. 내년입니다. 사실은 예. 내년에 성장률을 3.4% 정도 원래 예상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는 0.6%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다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고, 이게 이제 공급 과잉에다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가 잇따르면서 이제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좀 큰 문제인데, 근데 이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는 늘 이제 메모리, 낸드 플래시만 생각하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문가들이 더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가 메모리와 낸드에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 메모리 낸드가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9%. 특히 D램은 거의 70%를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게 지금 더 이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돼 있다는 건 그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혜를 톡톡히 맞습니다. 보지만 네.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피해가 더 네. 커지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TSMC를 좀 많이 보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1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만은 28개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팹리스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다양한데 네. 우리나라는 12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특히 생태계 구성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예. 이제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이지만 반도체 대기업 규모는 우리나라의 2배니까요. 네. 해법은 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법은 없습니까? 우선 내년까지가 좀 악화일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예. 산업이요. 만약 본다면 이제는 저점 매수 시기를 올 연말쯤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올 듭니다. 연말. 예, 연말쯤 보는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그걸 소위 턴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재고 물량을 생각하자고. 재고요. 네, 재고 물량을 일반인 잘 보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재고 물량을 우선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재고 물량은 지금쯤 확보를 하는데 지금 재고 물량이 떨어졌다면 재고 부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겨울쯤에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걸 본다면 그때가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또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잠시 뒤에 마련해서 대신증권의 IT 담당 애널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 재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이런 시장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뭐 좋습니다. 자동차도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딱 세 번째 질문이 이 폴란드 쪽의 원전과 아니면 방산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 상당한 네. 수주를 주고 있어요. 네. 방산 이야기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이게 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제는 또 폴란드에서 원전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주목해볼 모멘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멘텀인 건 맞는 것 같고 이 안에서 또 이제 수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인해서 묶여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할 땐 또 덩달아 같이 네.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이제 봐야 될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면 이게 지도. 되게 재밌어요. 예. 폴란드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옆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폴란드가 그 나토 쪽을 지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정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6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그 열리는 MSPO에 하나 디펜스가 참여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유럽 시국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나토 쪽에 동유럽 쪽에 우리나라 디펜스 쪽이 진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 가성비 좋은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증지로 봐야 되고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물고 터졌다라고 저는 사이닝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러한 시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장기 계약이라는 겁니다. 네. 평균 15년이에요. 예. 그런데 방산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장기 계약 플러스 뭐가 있냐면 메인터넌스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 예, 비용이요? 메인터넌스 비용은 일반 판매 비용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착안하고 그리고 방사는 또 들어가면 우리나라 로키드 마틴에서 뭐 F-16, F 이렇게 들어올 때 작은 부품 하나가 어마어마한 값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사는 특징적인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산 기업도 보지만 그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도 좀 유심히 보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네요. 네. 이번에 이 폴란드의 MSPO라는 행사에 보통은 실무진들이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대표들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그럴 이유가 얼마나 있죠. 중요하면 네, 맞습니다. 그랬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막에도 잭팟 터트릴까가 유럽에서 또 이번에 그만큼 큰 수주를 따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아진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이 방사는 처음에 뚫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뚫어 놓으면 그렇죠. 어쨌든 신뢰에 대한 부분이 한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가성비고 방산에서 사실은 유럽에 비해서 더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높긴 하지만 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 번에 200대, 500대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하나 디펜스라든지 뭐 한국우주공업이라든지 볼 수도 현대, 카이, 로템, 현대 이번에. 로템 예.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품주를 좀 쪽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부품주. 보면 EM 코리아 같은 EM 코리아. EM 그러니까 다 공급하거든요.
그 하나 디펜스 공급하고 예. 한국 우주 산업도 공급, 카이에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을 몇 개 공급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 예. 이게 다 장기 계약으로 들어가요. 수익률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부품질을 좀 유심 찾아보면 좋은 투자처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품 회사 EM 코리아. 네, 저도 이제 방산만 했지 그 장기 계약이라든지 유지 보수, 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사실은 못했는데 확산이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점점 뭐랄까 하나의 뭉뚱그린 테마에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접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방산 쪽에 대한 이슈는 끌고 가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종목이 너무 좀 몰려 있잖아요. 일부 몰려 있죠. 그룹에 네, 맞습니다. 이게 그쪽에만 몰려 있다라는 건 사실은 그 주식이 단기에 너무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네.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되면 또 야, 이 정도 받고 왜냐면 방산 장기 계약이라는 거는 아, 또 당장. 한마디로는 장기로 맞습니다. 가는 거를 한 번에 주가에 반영하면 단기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방산과 조선을 그러니까 비슷한 아, 그 산업인데 예.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캐시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현금 예, 흐름.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계약했다고 굉장히 막 신호탄을 막 잭팟을 터리지만 네. 실제로 캐시플로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과 캐시플로우를 같이 보는 게 이 위험 요소를 좀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그 잭팟을 터뜨렸는데 한 1년 후부터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졌다.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방사는 조선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한번 수주 계약을 하면 그 인근 국가들이 또 옛나라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는 게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대표님,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예. 사업 보고서상에 뭐 캐시플로우 충분히 볼 수 있죠. 거기서 특히 영업현금 흐름 같은 걸 보면 영업 현금 예, 흐름. 굉장히 그 기업이 수준을 했는데 돈이 돌아가느냐 이런 걸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주를 했는데 돈이 뭐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런 기업도 현금이 많습니다. 예, 그럼 수주만 왜 그러는 있고 거죠? 예. 실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수주만 실제로 뭐 되고 계약금만 받으면 계약금을 아, 받고 계약금만 예, 받으니까, 네. 나머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금 받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줘야 인도금이 들어오는 어, 기준이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그 아, 생기는 흑자 거죠. 부도. 그래서 영업 현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방산 기업들이 좀 있는 조선도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뭔가 보통 보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게 OCF라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미래의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기에는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고정비가 돈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자라는 생각인 네. 거죠. 돈이 없으면 정말 흑자가 나도 부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당장 네. 현금이 없으면. 저희 플로라님께서 방산주가 너무 올라서 그저 바라만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종목의 확산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관련 종목 찾아보시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